자, 새로운 문서의 이름은 A 태그, 베이지 코드 12번째 이야기네요, 벌써. 시멘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이 단어가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네, 맞네요. semantic. 자, 의미론적인 이런 얘기죠. 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서다라고 해서 시멘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HTML 문서 열게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전체를 감싸는 랩이라고 하는 div 태그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큰 문제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없이 한번 우선 설명을 드려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우리가 id, 자, 헤더 또는 헤드 박스라고 하는 이름의 태그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 저는 뭐 뷰 박스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적이 있고, 본문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컨텐트 박스라고 설명을 하면서 뭘 만든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들어가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담는 풋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었죠. 자, 더 많이 있었지만 일단 요 네 가지부터 설명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개 항목을 좀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중간에 헷갈리지 않게끔 주석을 달아서 줄바꿈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나는 곳 밑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것 때문에 닫는 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끝나는 곳 라인 자체에다가 주석을 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헤드박스랑 뷰박스랑 컨텐트 박스, 풋박스 모두 아이디니까 얘네들을 CSS로 가서 작성해줍니다. 자, 자, 구분하기 위해서 주석 달고요. 자, 좌우 비교하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헤드박스에다가 우리 많이 썼던 거 방법대로 가로값을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일단 100%의 높이값. 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한 150 픽셀 정도로 놓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색으로. 뷰박스에 들어가는 것도
가로값 대부분 꽉 차게 많이 하시니까 높이값 500픽셀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배경 색깔 약간 이제 구분 좀 할 수 있게끔 색깔 좀 진하게 줄게요. 자, 컨텐트 박스 마찬가지 쓰겠습니다. 가로값 얘는 뭐 좀 작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한 800픽셀 정도로. 자, 높이 값에 대해서도 한번 쓰겠습니다. 한 1200픽셀 정도로 넣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을 건데요. 자, 얘는 약간 색깔 있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 좀 기니까, 자, 이런 경우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통해서 리니어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형태로, 자, 색깔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그라데이션 살짝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좌우 사이즈가 있으니까 가운데 놔야겠네요. 마진, 오토까지. 자, 풋박스 마찬가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값 100%꽉 채우셔도 되고, 저는 90% 정도만. 자, 높이값 300픽셀. 그 다음에 마진 오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할까요? 자, 표현했어요. 자, 뷰는 너무 어두운 것 같으니까 조금 밝게. 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서버 한번 구동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뭐 중간에 요거 좀 작은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뭐 그런 거는 많이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중간에, 아래쪽 하나씩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웹 형태 그대로 구성이 갖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를 만들 때에 항상 이 푸터나 헤더부터 쭉 감싸고 있는 박스를 일부러 만들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만들었냐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없어도 되지 않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감싸는 박스가 없어도 만드시는데 전혀 지장이 가지 않아요. 전혀 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뭐 트렌드로 따지자면 가로값 꽉 채우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제가 이 가로값 100%를 넣어놓은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한 1800픽셀 정도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헤드박스와 뷰박스 이런 데다가 각각의 맥스 위드를 뭐 1800 픽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하고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똑같은 걸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뭔가 번거로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저는 감싸고 있는 태그, 자, 헤드박스, 뷰박스, 컨텐트, 부터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박스를 하나 가지고 지금 바디죠? 바디밖에 없으니까 자, 바디에다가 가로값 1800 픽셀이라고 쓰고요.
그냥 1800이라 썼어요, 단순하게. 자, 이래놓고 난 다음에 맥스 위드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바디에 들어가는 아이가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를 제한을 걸죠. 네, 브라우저가 아니라 바디에서 제한을 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좌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마진 오토를 써줍니다. 자, 바디도 태그입니다. 사이즈 가질 수 있는 태그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운데 오게 만들어줍니다. 문제 없죠, 전혀. 네. 아이디 랩을 감싸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 바디 태그를 가지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기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도 한번 넣어볼까요, 괜히?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넣어주고 CCA 뭐 이런 식으로 넣어봅니다. 너무 그런가? 자, 그럼 약간 노란색 계통으로 자, 붉은색이군요. 붉은색 계통을 하나 살짝 넣어줍니다. 자,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가 당연히 제한돼서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백그라운드 컬러는 풀로 들어가요. 자,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장 이상한 점이 뭐냐면 바디라고 하는 요소에다가 약간 더 줄였어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사이즈를 제한을 둡니다. 사이즈를 제한을 둔 것 자체는 먹어요. 분명히 먹어요. 그런데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렇게 따지면 그 제한을 둔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통으로 또 먹어요.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전혀 다른 결과물로 형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예로 하나를 더 해보자면 이 바디를 기준으로 헤드박스를 또는 뭐 다른 무언가를 위치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포지션으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바디에다가 저는 맨 위에다 써야 되죠. 포지션 렐러티브를 하나 써줍니다. 기준이 되게. 자, 그런 다음에 헤드박스에다가 저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씁니다. 그 얘기는 바디를 기준으로 쓰겠다. 브라우저가 아닙니다. 바디입니다. 위치를 하겠다라고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헤드박스는 공중에 띄워지게 된 형상이 되는 거고 그 기준은 바디가 되게 됩니다. 자, 진짜로 그렇게 됐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뷰박스 똑같은 그냥 회색 톤이라서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헤드박스를 RGB A를 통해서 흰색으로 0.7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자, 반투명하게. 그러면 상단이 약간 회색 톤을 띠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뷰박스와 헤드박스가 겹치는 상태가 되겠죠. 자,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는 상태까지는 문제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레프트 제로를 한번 넣어보죠. 탑 제로를 넣어보고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바디의 가로값을 사이즈를 제한을 뒀으니까 여기서부터 또 들어가겠죠. 네. 어떤 거는 바디의 사이즈가 먹고요. 어떤 거는 전체 브라우저 기준으로 먹습니다.
먹는 것도 있고 안 먹는 것도 있고 자기 멋대로라는 거죠, 결론은. 자,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바디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싸는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id 랩이라고 하는 태그를 생성을 해서 전체를 감싸는 요소를 만들고 바디가 아니라 CSS를 바디가 아니라 id 랩이라고 하는 i로 위치를 만들어주면 자, 이 i가 기준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컬러도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색상을 줄 수 있고 포지션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가 되게 되는 작업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어떤 브라우저는 바디가 아니라 HTML을 인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브라우저는 HTML과 바디 모두 인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를 인지 못하는 브라우저는 HTML 기준으로 새로 짜야 되는 거고 또 HTML 인지 못하는 브라우저는 바디로 짜야 되고 둘 다 인지하는 브라우저는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썼다 좀 이상한 결과물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쓰는 건 HTML과 바디를 동일한 사이즈로 그냥 바로 100%라고 설정을 했던 거고 리셋에서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는 영역들은 따로 형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차이들을 알고 계신다면 왜 감싸야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쓰는 요령이나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왜 감싸는 태그를 만들었을까 하고 찾아보시는 것은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감싸는 요소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컨트롤에 훨씬 더 쉽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진을 지울게요. 자, 랩의 배경 색깔 제가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렸고 위드 값을 1600으로 그냥 고정시켜 놨는데 자, 저는 100%인데 맥스 위드 뭐 해가지고 1800 일부러 한번 사이즈를 주겠습니다. 자, 포지션 레러티브가 있는 김에 자, 설명을 좀 드리자면 헤드박스 앱솔루트를 썼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단에 무조건 뭐합니까? 겹치게 하겠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러 앱솔루트를 픽스드로 고정시키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픽스드로 고정을 시키면 장점이 뭐냐면 스크롤을 내가 했을 때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때 밑에 있는 이 광고가 겹쳐서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겹치지 않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는 겹치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겹치지 않게 하시려면 랩을 통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뷰박스를 통해서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색깔을 조금 다르게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 자, 됐죠? 자, 픽스드를 썼기 때문에 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튀어나온 거 확인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랩에다가 패딩 탑을 씁니다. 얼만큼? 헤드박스의 높이만큼 15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150 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못하네요. 그럼 아이디 랩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헤드박스가 가지고 있는 높이만큼 패딩을 줘라
그럼 강제로 밀어내겠죠. 밀어내니까 당연히 픽스드한 만큼을 공간을 비워놓고 사용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띄울게요. 공간 위에 부분이 내려온 상태, 반투명이잖아요 이거 원래. 내려온 상태에서 광고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개를 요구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 하나는 주석 걸었어요 일부러. 뷰박스 광고 영역 자체에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패딩 탑 150 픽셀이라고 쓸 겁니다. 또 오타 났네요. 자, 패딩 탑 150 픽셀이라고 광고 영역에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광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여기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어디까지? 상단까지 끌어올라가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겹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모두 쓰이겠죠. 어떻게 여러분이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